현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길을 걷다 깜깜한 한밤중에 고대 개의 일종인 암파시오니데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 주저앉아 버리겠죠. 이 생물은 베어독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엄청난 크기를 가졌었죠. 무려 8.5피트. 믿기 힘드시겠지만 2.5m나 되는 키입니다. 게다가 무게는 500kg이었습니다. 파운드로는 1100파운드 정도입니다. 거의 0.5톤이나 나갔던 거죠. 이 괴물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징그럽고 끔찍합니다. 거대한 개의 몸통에 곰의 머리를 하고 있는 흉측한 몰골에 언제라도 거대한 크기의 동물들의 뼈를 통째로 씹어먹을 수 있는 단단한 턱을 가진 모습에 이 괴물을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베어독 암파시오니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물론 암파시오니데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이 베어독은 현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기 900만 년 전에 이미 지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만약 우리 인류의 조상이 이 생명체를 맞닥뜨릴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 생명체를 잘 길들여 이 늑대 같은 괴물을 개로 키우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생명체는 개와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유사성이 명백해 보이지만 이 베어독은 오늘날의 핏불과 치와와하고는 직계 조상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조상은 무엇일까요? 모든 개들의 조상격으로 추정되는 동물은 아마도 다이오울프만큼 인상적인 야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포식자를 개과로 분류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재미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말입니다. 이 동물은 대략 2m 혹은 6.5피트 정도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게는 약 70kg, 155파운드쯤 되겠군요. 이 육중한 몸의 크기 탓에 이 생물은 별로 날렵하지도 않았고 현대 늑대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단단한 근육질의 몸과 거대하고 치명적으로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졌던 다이오울프는 마스토돈이나 심지어 거대한 나무늘보까지도 쉽게 포획할 수 있는 무자비한 무법자였을 겁니다. 이 괴물은 16,000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현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이들을 피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지는 못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전형적인 회색 늑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인류는 마침내 이 늑대들을 길들이게 되었고 점차 이 야생동물들은 현재 우리와 아주 가까운 가축인 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모두가 여태까지 그렇다고 믿어왔었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늑대가 현대 가축인 개들의 시조라는 이론은 꽤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권위자들은 이렇게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필요에 의해 늑대 새끼들을 데려와 키웠고 결과적으로 이 야생적인 포식자는 길들여져 애교가 많고 순종적인 동물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전학자들은 현재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161종의 품종의 개들을 15,000마리 이상 실험하며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그 실험으로 외견상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개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늑대와는 어떤 유전적 연결고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학자들은 이 동물들은 우리가 유추하기 힘든 어떤 시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서로 분리되어 각각 진화되었고 포유동물 공통의 자손의 일종으로부터 유래된 먼 사촌벌로 추정된다는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과학자들은 인류는 결코 늑대를 길들인 적이 없으며 원래부터 개였던 가축을 길들여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들이 고대 늑대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유전적 가설로 인한 오해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비록 종은 다르지만 이 동물들은 때때로 짝짓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유전학자들을 매우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죠. 오늘날 학계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고대 개는 벨기에에서 유골이 발견되었고 무려 31,700년 전에 존재했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시베리안 허스키를 닮았고 커다란 세퍼드의 크기와 비슷한 편이고 이빨은 좀 더 거대했으며 이 단단한 이빨로 주로 사양소나 말, 사슴 등의 사체를 뜯어먹었습니다. 이 고대의 개를 매일 아침 산책시켜 주었을 만한 인류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 개를 가축으로 길들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과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시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0년 전부터 40,000년 전까지의 시기가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도대체 어떻게 인류와 개 사이의 우정이 시작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쩌다 우연히 우리의 4발 달린 친구들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손에 의해 길들여진 것이죠. 몇몇 어린 개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 현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어린 강아지는 아마도 인간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귀를 늘어뜨리며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럼 인간 주인은 새로 발견한 이 깜찍한 생물에게 기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만 년 전의 개들은 사람들을 도와 사냥을 하고 소를 사육하는 것을 돕고 주변의 다른 포식자들에게서 소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개를 사육하던 우리의 조상들은 더 우수하고 유용한 품질의 개들을 가려내는 법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몇몇 사냥개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일찍이 훈련시켰고, 너무 재빠르고 날렵해 포획하기 어려운 가젤까지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고대 국가였던 로마에서는 그동안 주로 사냥, 양치기, 경호의 목적으로 길러졌던 개들을 투견의 목적으로까지 훈련시키게 됩니다. 이 군견들은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들과 맞붙었으며 종종 완전히 장렬한 피투성이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 개들은 다시 야생화되었으며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소위 늑대인간으로 불리는 괴물들에 대한 많은 신화와 전설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고대에 있었던 유서 깊은 개들의 시조는 누구였을까요? 그 시조가 최초 기록이었던 기원전 11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 존재했던 거대 티베트 마스티프 품종이 대표적이라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티베트 마스티프가 마침내 영국 땅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쯤 드디어 오랫동안 간직했던 두꺼운 털 가죽을 벗어버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의 개로 잘 알려진 잉글리시 마스티프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덩치의 동물의 키는 기갑, 즉 발끝에서 척추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종종 90cm까지 가기도 합니다. 인치로는 35인치가 되겠군요. 그건 거의 1야드 정도의 크기이며 이 거대한 야수의 무게는 100kg을 거뜬히 넘습니다. 파운드로는 220파운드죠. 하지만 조르바라는 유명한 잉글리시 마스티프는 2.5m의 크기, 그러니까 8.2피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례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기갑의 길이는 94cm 혹은 37인치나 되고 기록 당시 155kg 혹은 343파운드가 넘는 놀라운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의 기록은 현재까지도 최고로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종인 잉글리시 마스티프는 그 영광의 자리를 그레이트 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개의 키 때문인데 기갑이 무려 90cm 혹은 3피트의 높이까지 자라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놈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기록을 깨버린 개들이 독일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제우스와 조지라는 녀석들입니다. 이들은 무려 1m를 넘어갔죠. 안타깝게도 더 이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거대한 개들과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챔피언들은 꽤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독일 괴팅겐 대학의 유명한 코넬리아 크라우스 교수에 따르면 이런 거대 개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꽤 흔한 현상입니다. 74종의 각기 다른 견종에게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크라우스 교수는 이러한 이른 죽음의 원인이 우리의 4발 달린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동물의 기대 수명은 대략적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는데 동물의 질량 2kg마다 남은 잠재 수명에서 한 달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크라우스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이 거대 종들의 또 다른 최대의 적은 바로 무서운 질병인 암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거대 개들의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조기 노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세포가 발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수천 년을 함께 인간들과 살아온 우리의 털복숭이 친구들은 단지 외형적인 변화만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스럽고 놀라운 친구들의 지적 능력도 함께 변화되어 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개들의 지적 능력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비리타 오스타우스라는 이름의 과학자는 300종의 동물들의 지능에 관해 검토하면서 메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하이에나, 너구리, 그리고 돌고래가 우리의 애완동물인 개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개들은 언제나 인간의 충실한 친구로 널리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기 때문에 종종 과학자들조차도 다른 동물들의 세계는 과소평가하면서 개의 특성을 과장해서 개에 관한 연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개는 연민을 부르는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인간 주인을 쳐다보기만 해도 주인은 그 즉시 그의 귀여운 애완동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것입니다. 때문에 개는 그다지 엄청난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재치 있는 털복숭이 친구들을 덜 사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감정들은 호르몬에 의해 움직입니다. 인간 주인과 충실한 애완동물인 개가 서로를 바라볼 때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조금씩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애정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죠. 이토록 놀라운 인간과 개 사이의 우정에 관한 이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정은 지금껏 자연의 다른 종과의 관계에서는 발견된 바도 없죠. 하지만 인간이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적인 친구들이 우리와의 우정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만년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살갑게 꼬리를 흔들어 주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종 모양 버튼을 누르면 최근에 가장 핫한 비디오 업데이트에 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